나는 트럭 밑을 기어 나오던 시절부터 시작했다. 손에는 기름이 묻었고 등에는 흙이 묻었다. 배는 고팠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그 시절 나를 무너뜨린 건 가난이 아니었다. 배고픔도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지금 내가 전해줄 말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니 성공을 간절히 원한다면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바란다. 나는 평생 쇠를 다루고 흙을 다루고 기계를 다뤘다. 그런데 가장 다루기 힘든 건 결국 사람이더라. 쇠는 힘을 주면 휘어진다. 흙은 다지면 단단해진다. 기계는 기름을 넣으면 돌아간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는 80년 넘게 살았다.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고 수백 개의 현장을 봤다. 그중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무너졌다. 무너진 현장엔 항상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세 가지였다. 부정적인 사람, 시간을 훔치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의 인생은 멈춘다. 아니, 뒤로 간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만났고 어떻게 그들과 헤어졌으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듣기 불편할 수도 있다.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건진 진실이다. 사람 잘못 만나면 성공도 병이 된다. 1950년대 후반, 그때는 말이야,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다. 있는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지. 나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늘 아팠다. 그런데 현장엔 항상 있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이었다. 나는 한강에 다리를 놓는 공사를 따냈다. 당시로선 큰 공사였다. 장비도 변변치 않고 기술도 부족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장 책임자 한 명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우리 힘으론 안 됩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왜 안 돼? 자재가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럼 구하면 되지.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엔 없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기술이 없다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다리를 놓으러 온 게 아니라 포기하러 왔구나. 부정적인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태도가 나쁜 게 아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까지 물들인다. 한 사람이 안 되라고 말하면 두 사람이 따라한다. 두 사람이 말하면 10사람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현장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그날 그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는 오늘부터 이 현장에 오지 마. 사장님, 그게 무슨?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이랑은 일 안 해. 그는 당황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 그런데 나는 단호했다. 자네가 없어도 우리는 다리를 놓을 거야. 그리고 자네가 있으면 우리는 다리를 못 놓아? 그 사람은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다리를 놓았다. 6개월 걸릴 거라던 공사를 4개월 만에 끝냈다.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다. 없다던 자재는 일본에서 빌려왔다. 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포기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 나는 평생 수백 개의 현장을 봤다. 그중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다. 실패한 현장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다. 당신 주변에도 있을 거다. 그건 안 돼. 여긴 원래 그래. 대상이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자르는 칼이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결국 안 되라고 말하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았다.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현실주의자다. 불가능을 말하는 자와 함께하면 가는 곳 썩는다. 부정은 현실보다 위험한 독이다. 그 다리 위로 지금도 차들이 지나간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도 우리 회사에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떠났던 그 사람? 나중에 들었다.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이 말하다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생은 부정으로 끝난다.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가능의 이유를 찾는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무너뜨린다.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다. 그때는 말이야, 시간이 없었다.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다. 주말도 없었고 쉬는 날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일은 많은데 시간은 항상 부족했다. 사장님, 잠깐만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한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항상 나를 붙잡는 사람이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상담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아, 그게 말이죠. 그는 30분을 말했다. 그런데 내용은 10분이면 끝날 이야기였다. 나머지 20분은 잡담이었다. 회사 동료 얘기, 자기 개인사, 그날 점심 메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하루가 또 지나갔다. 다음 날도 똑같았다. 사장님, 잠깐만요. 그는 또 나를 붙잡았다. 이번엔 40분을 말했다. 그 다음 날엔 50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시간을 훔치고 있구나. 시간을 훔치는 사람의 특징은 간단하다. 그들은 자기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남의 시간은 당연하게 빼앗는다. 잠깐만요. 5분만 주세요. 금방 끝나요. 이런 말로 시작한다. 그런데 잠깐은 30분이 되고 5분은 1시간이 된다. 금방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그 직원을 불렀다. 자네, 나한테 하루에 몇 번 와? 글쎄요. 3번? 4번? 오늘 몇 번 왔지? 아, 오늘은 그는 세어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잠깐씩 온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자네가 하루에 나한테 쓰는 시간이 얼마야? 10분? 15분? 오늘 아침 8시 30분, 20분, 10시, 25분, 11시 30분, 15분, 오후 2시, 30분, 4시, 35분, 5시 30분, 20분. 나는 그에게 종이를 보여줬다. 총 2시간 25분이야.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계속했다. 하루에 2시간이면 일주일에 10시간이고 한 달이면 40시간이야. 자네는 나한테 한 달에 꼬박 이틀을 가져가고 있어.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그날 그 직원에게 말했다. 앞으로 자네가 나한테 올 때는 A사 용지 한 장에 정리해서 와. 무슨 일인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5분 안에 끝내. 사장님, 그건 너무. 못하겠으면 오지 마. 그는 떠났다. 자진해서. 그리고 나는 그제야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정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간단하다. 나는 시간을 훔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알았다. 내게 보고할 땐 핵심만 말한다.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사장님,
3호선 공사 진행률 87%. 예상 완공일 3월 15일. 예산 내에 진행 중입니다. 끝. 이렇게 1분이면 끝났다.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회의를 30분 이상 하지 않았다. 30분 안에 결정이 안 나면 그건 결정할 준비가 안 된 거다.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회의를 끝냈다. 다음 주에 다시 하자. 그때는 결론 가지고 와. 당신 주변에도 있을 거다. 전화 한 통에 1시간씩 매달리는 사람. 만날 때마다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 끄는 사람. 결론 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훔친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곧 당신의 인생이다. 시간을 훔치는 사람은 당신의 꿈을 훔치는 사람이다. 시간을 빼앗기면 인생을 빼앗긴다. 젊을 때는 몰랐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더라. 시간은 한정돼 있고 선택은 필수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이게 인생의 전부다. 그 직원은 나중에 다른 회사에 갔다. 들리는 소문엔 거기서도 똑같이 했다고 한다. 상사 붙잡고 잡담하고 동료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50살이 됐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시간을 낭비한 대가는 인생으로 돌아온다. 시간을 훔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남의 시간은 당연하게 빼앗는다. 잠깐이 1시간이 되고 하루가 사라진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과만 함께해라. 1970년대 중반에는 말이야. 모든 게 새로웠다.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없고 조선소 짓는 경험도 없었다. 우리나라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 정 회장, 그건 무리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기술이 없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배우면 되지. 1972년 나는 울산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다. 그때 우리나라엔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다.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영국에 가서 배를 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배를 샀다. 배를 만들 조선소를 짓겠으니 배를 주문해달라. 영국 사람들은 웃었다.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어?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울산 바닷가 모래사장 사진.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런데 계약은 했다.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 기술자들이 외국 기술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설계도를 보지 못했다. 용접 기술도 달랐다. 나는 젊은 기술자들을 모았다. 일본에 가서 배워와. 사장님,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줄까요? 돈 주면 가르쳐주지. 그들은 6개월 동안 일본에 있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공부했다. 설계도를 베꼈고 용접 방법을 익혔고 기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돌아왔다. 배운 걸 다 쏟아냈다. 2년 뒤 우리는 첫 배를 만들었다. 26만 톤급 유조선. 세계가 놀랐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불가능하다던 일이 가능해진 거다. 그런데 말이야, 그 과정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한 고참 기술자가 있었다. 그는 20년 경력이었다. 나이는 50대 초반.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에게 일본 연수를 가라고 했다. 사장님, 저는 나이도 있고 지금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대상이 바뀌었어. 하지만 제가 20년 동안 해온 방식이,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2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앞으로 20년도 통할 것 같아? 세상은 변하고 있어. 자네가 안 변하면 자네는 노태돼. 그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 뒤 회사를 떠났다. 자진해서.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고 젊은 기술자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사라진다. 10년 뒤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폰이라는 차를 만들었다.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큰 변화가 왔다. 로봇이 도입된 거다. 사람이 하던 용접을 기계가 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하던 조립을 로봇이 하기 시작했다. 기존 직원들이 불안해했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로봇이 하는 일은 로봇한테 맡기고 사람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그게 뭔데요? 로봇을 다루는 일, 로봇을 관리하는 일, 로봇으로 못하는 일. 그러려면 배워야 해.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방식을. 우리는 직원 교육을 시작했다. 40대, 50대 직원들도 컴퓨터를 배웠다. 로봇 조종법을 익혔다. 새로운 설계 프로그램을 공부했다. 힘들어했다. 어려워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해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몇 명은 포기했다. 나이 먹어서 무슨 공부를.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면 안 되나.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들은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갔다. 그런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세상 전체가 변하고 있었으니까. 결국 그들은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나는 평생 배웠다. 60대에 컴퓨터를 배웠고 70대에 인터넷을 배웠다. 80대엔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봤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 어떤 차를 원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모르는 걸 묻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다. 배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간단하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경험으로는 옛날 방식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한다. 그들은 과거에 산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집한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당신 주변에도 있을 거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옛날이 좋았어 라고만 말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도 과거에 갇힌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설득할 수 없으니까. 배우지 않겠다는 사람은 이미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변할 때 멈춘 사람은 이미 사라진 사람이다. 그 고참 기술자는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들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국 은퇴했다고. 자기 기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일본 연수 갔던 젊은 기술자들은? 그들은 지금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됐다. 기술이사, 공장장, 연구소장. 배운 사람은 올라가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내려간다. 세상의 법칙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술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스스로 도태된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래 함께한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20년, 30년을 같이 일한 동료를 보내는 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나는 평생 그 선택을 해야 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임원이 있었다. 그는 나와 함께 30년을 일했다. 창업 멤버였고 초창기 어려움을 함께 견딘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고 많은 권한을 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회사는 커졌는데 그의 사고방식은 30년 전 그대로였다. 새로운 인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내가 이 회사를 키웠어. 너희가 뭘 알아? 이런 식이었다. 나는 그를 불렀다. 자네와 나 오래 함께했지? 그렇습니다. 회장님. 30년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제 우리 길이 다른 것 같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자네는 과거를 지키려 하고 나는 미래로 가려고 해. 이건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야. 그냥 방향이 다른 거지. 제가 회사를 위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회사가 자네보다 빨리 달리고 있어. 자네가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려 하지 않는 거야. 그는 떠났다. 나를 원망했을 거다. 배신감을 느꼈을 거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버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도 아팠다. 함께한 세월이 길수록 이별은 더 아프다. 사람들은 묻는다. 정 회장은 차갑습니까? 오래 함께한 사람도 쉽게 자르던데요. 나는 대답한다. 쉽지 않았어. 한 번도. 그런데 나는 선택해야 했어. 한 사람을 위해 100명을 희생시킬 순 없었어. 그 임원이 떠난 후 회사는 변했다. 젊은 인재들이 들어왔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 부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리고 남아있던 오래된 직원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아, 회사가 정말 변하는구나. 우리도 변해야겠구나. 한 사람의 퇴장이 100명의 각성을 만들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차가운 게 아니다. 그건 선택이다. 누구와 미래를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자리를 만들 것인가? 누구를 지킬 것인가? 나는 평생 수천 명을 채용했고 수백 명을 떠나보냈다. 그중 일부는 나를 원망했을 거다. 일부는 이해했을 거다. 일부는 나중에 깨달았을 거다. 그런데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회사 전체를 봤으니까. 개인의 감정보다 전체의 미래를 선택했으니까. 당신도 언젠가 선택해야 할 거다. 오래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내지, 가족 같은 동료와 거리를 둘지, 익숙한 관계를 끝낼지. 쉽지 않을 거다. 마음이 아플 거다. 그런데 기억해라. 인연을 정리하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는 거다. 그 임원은 어떻게 됐을까? 몇 년 후 우연히 들었다. 그는 작은 회사를 차렸고 자기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성공적이진 않지만 그는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자기 길을 찾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는, 우리는 계속 달렸다. 더 크게, 더 멀리, 더 빠르게.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나보내는 거다. 인연 정리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누군가 떠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나는 그걸 수십 번 봤다. 그리고 매번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다. 인연을 정리하는 건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 썩은 나무 하나 때문에 숲 전체가 병든다. 나는 그걸 막았다. 차갑다고 욕먹으면서도, 외롭다고 느끼면서도. 왜냐하면 그게 리더의 책임이니까. 인연을 정리하는 건 차가운 게 아니라 선택이다. 한 사람을 위해 전체를 희생시킬 순 없다. 오래 함께했다고 해서 미래도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떠나보내는 고통을 견디면 새로운 시작이 온다. 5장 오늘의 교훈. 당신 곁의 사람들. 이제 정리해볼까? 나는 80년 넘게 살았다. 그중 60년을 사업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고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 성공을 만드는 건 사람이고 실패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가능이 불가능이 된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을 가렸다. 함께할 사람과 떠나보낼 사람을.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겠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둬라. 그들은 당신의 가능성을 자른다. 그들은 당신의 도전을 막는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냉소한다.
그건 안 돼. 여긴 원래 그래. 너는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둬라.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냥 당신과 방향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 각자의 길을 가라. 나는 안 되라고 말한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과 함께했다. 결과는 우리는 다리를 놓았고 배를 만들었고 차를 만들었다. 우정을 믿지 마라. 가능성을 믿어라. 둘째, 시간을 빼앗는 사람에겐 단호해져라. 시간은 당신의 생명이다. 하루 24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잠깐만요. 5분만 주세요. 금방 끝나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들의 잠깐은 1시간이고 그들의 5분은 하루고 그들의 금방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나는 내 시간을 지켰다. 핵심만 말하게 했고 결론부터 듣게 했고 쓸데없는 잡담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다른 사람의 일주일치를 할 수 있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지켜라.